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60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02일, 41페이지. 놓아버린, 놓아버린, 놓아버린. 41페이지, 4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현재의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없애기보다 스트레스의 여파를 완화시키려고 하거나 외부 시간에, 외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없어야 또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원의, 근원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의 뿌리, 사건, 3살 이전에 생겼던 그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사건으로부터 재미나게 되어야지만 싹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뿌리를 없애야지만 되는데 뿌리를 없애지 않고 위에만 잘라버리면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것 같이 똑같은. 그래서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원인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원인 자체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모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인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여파를 완화시키려고 하거나 외부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외부 수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는 마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열만 내리려 하는 것과 감염된 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열만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예를 들면 근육 긴장은 불안, 공포, 분노, 죄책감의 후유증이다. 후유증인데 그러기 때문에 근육 이완 기법 강좌를 듣더라도 매우 한정된 성과만 얻는다. 근육 이완시키는 거는 왜 근육이 긴장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네, 근육 완화 이완 기법 강좌를 듣더라도 한정된 것이다. 대신 근육 긴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원인, 바탕에 즉 억압받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훨씬 억압하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죄책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삶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들이 있어요. 삶에서 겪는 감정들이 있는데 마음은 합리화에 능해서 감정이 생긴 진짜 원인을 계속 외면하려는 쪽을 택하며 우리 마음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건에, 과거의 사건,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하기 싫어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감정 마주하기 잘 하세요? 감정 마주하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완전히 근원적으로 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외면을 하면은 치유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계속 외면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투사 기제를 활용한다. 그럴 때 투사 기제를 씁니다. 내 마음을 보기 싫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을 보기 싫을 때,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습관 패턴은 보지 않고 습관의 패턴이 있어요. 내 습관 패턴이. 근데 그거는 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 탓을 하죠. 내 감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어떤 사건이나 타인의 감정을 일으킨 사건이나 타인의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사건이나 타인, 어떤 사건과 저 사람들,
그렇죠? 외부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라고 원인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 그걸 들어가야지만 되지, 그걸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습관적인 패턴의 습관을 계속 갖고 있고, 어릴 때 상처로부터 불안, 공포, 두려움 때문에 생겼던 그 습관을 계속 하게 된다. 알았어. 알기만 하고 벗어나진 않은 거는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그래서 원인을 외부 탓으로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 그런 외부 원인에 강한 무력하고 순진한 희생자로 자기 자신을 외부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당한 거야. 외부 원인에 당한 거야. 그래서 무력하고 순진한 희생자가 나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걔들 때문에 화가 나. 걔들 때문에 화가 나니?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 그 일 때문에 겁이 나.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진실은 그 반대인 거예요.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발산 순환을 찾다가 외부 사건을 방아쇠 겸 핑곗거리로 삼으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외부에 있는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외부 사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어제도 살짝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어제 스케줄이 아침에 일찍 와서 미팅이 있었어요. 눈이 어제 너무 오니까 애기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애기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춥고 눈이 오고 시간을 미뤘단 말이에요. 일을 미뤘어요. 못 미뤘는데 못 가게 됐잖아요. 못 가게 됐는데 어찌나 눈이 12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아이고야 뭐 희한하대요. 대구에도 눈 오는 거 보니까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오니까 대구는 눈 잘 안 오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2,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게 눈이 막 오니까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구들이 이제 같이 원래 어차피 따로 오기로 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눈 온다고 안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해 주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라도 몰고 올라오는데 제가 또 따로 가야 돼요. 그 월요일 날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가야 되는데 좀 편하게 가려고 했더니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 아들 며느리도 따로 티켓팅을 하고 저도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밤 10시 38분인가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도착하면 12시 20분에 도착해. 또 택시 타고 들어가야 돼. 뭐 이런 한 분만 좀 희생해 주시면 세 명이 더 편하게 되는데 갈 때도 그렇고 먼저 가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해 보고 내가 막 그럴 것 같아. 화가 나려고 이제 화가 불쑥 올라왔다 그래. 에이씩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차를 또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차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버리고 싶더라고. 다 버리면 얼마나 돼. 그냥 다 버려버리면 참 좋겠다. 네, 차만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다시 얘기하고. 근데 본인도 저랑 살면서 익숙해져가지고 뿌듯하잖아요. 그럼 또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감정 정리하고 와요. 감정을 감정 서로 그걸 가지고 그냥 감정을 붙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푸르게 했다가 둘 다 사라져요. 다시 정리해서 또 와요. 오다가 또 어제 또 부딪히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갔으면 싶은데 뭐 충청도 뭐 어디에 뭐 눈이 오고 그 도로는 사실 큰 도로는 원래 그 다 제설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도로는 항상 눈이 많이 와도 길이 잘 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는데 보니까 뭐 빨리 오더구만. 차가 안 다녀가지고. 차가 안 다니니까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때 저녁 8시쯤 찍으니까 3시간 한 5분, 3분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원래 3시간 반, 40분 막 이렇게 30분이나 단축돼가지고 잘 어쨌든 왔는데 이 감정이 내가 손해보는 거고 차비 더 들어야 되고 불편하고 오면서 자면서 오면은 딱 집 앞에 내려주는데 그죠? 뭔가 이게 손해보고 뭔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게 근데 그걸 화를 내면서 또 차분하게 하면서 그래 화낼 일이 아니라 어쨌든 살살 꼬셔서 운전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돼. 그래또 들어가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내가 왜 화가 나는 원인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내가 화가 왜 날까? 불쑥불쑥 이제 화가 나는 그거를 이제 봐요. 이제 오면서 또 다시 정화시켜서 또 얘기하다가 또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해결이 안 돼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만 화가 왜 나는지 제가 알거든요. 화가 왜 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화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외부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없냐 이거야. 세상에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그쵸?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지. 절대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패턴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때문에 느껴지는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을 내가 내 감정을 볼 수 있어. 그래야 해결 방법이 있지. 밖에다가 저 사람 때문이야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밖에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참 이게 헷갈렸어요. 쟤 분명히 잘못했는데, 쟤 분명히 예의가 없는데, 쟤 분명히 이상하게 하잖아. 그랬었어요. 쟤 분명히 이상하게 하거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거든. 10명 중에 진짜 10명, 어쩌다가 한 명이고 10명이 같이 동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아, 내가 동조를 하게끔 뭔가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죠. 그 비슷비슷한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싫어한다. 이 사람 A를. 그러면서 이제 10명이 같이 막 A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라는 거를 이제 저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거나 속 안에 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걸릴 때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공부하는데 그게 내 거를 쥐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쟤 분명히 이상한 짓 하잖아. 쟤 이상한 짓 하잖아. 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큰 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못 쌓았는데 뭐 업을. 근데 쥐도 안 들었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이게, 그게 업이, 뭐, 벌써 이미 엎질러졌으면, 또 그냥, 그래, 뭐, 해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외부 사건을 방아쇠 겸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에고는요, 자꾸 마음은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내가 했는 거에 대한 거 인정하지 않고 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려서 저 사람 때문에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방아쇠를 외부로 당긴다. 내 문제는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되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한, 발전하는 것 같아도 제자리 걸음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도 제자리 걸음하게 된다.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죠. 축소가 된다. 축소돼.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고 벼르는 압력솥과 같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의학에서는 이런 기제를 증기를 내뿜고 있는 압력솥과 같다 그랬어요. 항상.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은 압력솥과 같아. 그냥 밥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밥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압이 꽉 차여 있는 압력솥과 같다. 지금 현재 압력솥과 같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기제, 전치라고 부른다. 이런 기제를. 우리는 이런 전치의 기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저런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쟤 때문이다라고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써 있지 않더라. 책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원래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하고 어릴 적에 이미 화가 나 있어서 압력밥솥이 꽉, 그냥 압이 꽉 차여 있는 압력밥솥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보는 사회생활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일단은 누구 때문에라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압력이 꽉 차 있으니까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어, 원래 화가 나 있었다. 언제? 어릴 때 화가 난 것을, 이 기제를 이해를 하고, 어릴 때 사건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기제가 근데 이해가 돼요. 완전히 이해가 돼서, 이거 찾으니까, 사라졌네. 사라졌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릴 때 사건만 찾아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랑 어떻게 매칭 돼? 저는 30개월 때 그 사진, 엄마가 동생 놓고 나서 그 조리원에 누워 계신 그림이 계속 떠올랐어요. 난 어쩌다가 또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쩌러.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뭐 어떻게. 연관이 안 됐었다니까. 연결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막. 근데 그게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어릴 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에너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미 화가 나 있었다는 거,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저 두려움 때문에 생긴 습관이 있는 거고, 화가 나 있었다는 거를 이해가 되어야지만 어릴 때 사건을 찾아도 연결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거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어릴 때 화가 났던 것들이 이쪽에서 외부에서 보는 것들 연결되는 거, 그쵸? 그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것도 엄청 힘든데 이런 어떤 이해되는 거는 의식 수업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놓아버림을 이 반짝방을 들으시면 훨씬 좋다고.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딴짝방을 들으시라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항복하여 분노를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항복, 내가 어릴 때 화가 나 있었던 것에 대한 항복을 하고 억눌렀던,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 것을 놓아버려야 여기 밖에 있는 것이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릴 때 것을 놓아버려. 그래서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나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인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다른 부정적인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어떤 일로도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어릴 때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말씀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자는 잘하셨어요. 근데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결혼을 아직 안 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왜 편안하게 막 얘기하고 제 것도 막, 뭐 과거에 아빠가 술 주사가 있었어요. 어쨌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편안하게 해요. 왜 그거를 다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내 거를 다 보여줄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 것도 묻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감춰져 있으면 상대방한테 묻질 못하죠. 나도 감추는데 저 사람 걸 어떻게 물어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저는 막 물어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했냐고. 그래서 결혼을 아예 못 했냐고. 하려고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냐고. 물어봤는데 사건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 그러면 네, 패스.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패스를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반짝거리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 신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응이 좋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우리는 이 어릴 때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어릴 때 것을 해결을 해야지만 이게 풀려요. 원인이 그 씨앗에 있어요. 그치? 씨앗에 있는 거예요. 씨앗에 있는, 씨앗에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특이하죠. 어릴 때 믿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세팅이 다 돼버렸어요. 그거로 세상을 봐요. 그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버려서 암만 파란색이고 암만 노란색이라고 그래도 빨간색인데 왜? 빨간색인데 왜? 아주 내가 맞다라는 아주 그 마음이, 그 고집스러움이, 그 애고가 그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원하던 일이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잘 해결돼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울에 오는 누가 예, 저한테는 저 연락이 안 왔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딱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연락이 건너 건너 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놓아버림도 하고 어쨌든 좋은 에너지를 쓰고 막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1단계를 해결을 했으니 이제 2탄을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놓아버리는 것도 그래. 할 수 없다. 또 또 놓아버리고 상상하고 놓아버리고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상상을 해. 옛날에 아유 한 뒤통수 한대 때리고 싶다 분노로 상상을 하죠. 그 일이 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 가끔씩 그 뒤통수 때리고 싶다를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만 놓으면 아주 아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요? 어릴 때 어릴 때 형성되었던 것들을 마음에서 거기서 놓아버려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씨앗에서 줄기가 다 나와 있는 화분에 이 꽃 나무들이야 보이잖아요. 여기 자른다고 되냐고. 위에 자른다고. 안 되잖아. 얘가 왜 이러냐고. 이 잎이 왜 이렇게 넓적하냐고. 뾰족뾰족하게 나오지. 여기다 탓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참 신기해요. 보이지 않는데 이 원리를 알고 인정하니까, 편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그치? 외부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두려움, 내 공포, 내 죄책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놓아버릴 수 있어야지만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식 성장하는 거.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토요일 날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운도 오고 난리를 치면서 또 서울에 수업 들으러 갔어요. 네, 여러분들 서울에 수업하는 날 오시면 중으로 오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일요일, 토일 문경에서 깨달음 싱크릿이 있습니다. 네, 아직 긴장하셔서 오세요.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이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네, 오시는 거죠. 네, 오세요. 엄정,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